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재종 기숙 독재학원의 허화실 3부 완결편으로 함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입시도 학원도 전부 다 투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보시면 투자한 비용,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들을 어느 정도 뽑아내십니다. 입시나 학원에 비해서는요. 근데 우리 자녀들의 수험 성적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돈을 학원에 주고 과외를 하고 했는데도 이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근데 물론 이제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 잘못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른 물건 사실 때 우리 어때요? 리뷰를 굉장히 많이 보시죠? 리뷰도 많이 보시고 또 조사도 많이 하시고 알아보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학원이나 뭐 과외나 뭐 이런 걸 보내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세히 알아보시기보다는 맘카페에 뭐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아니면 누구 마음이 좋다고 하더라 뭐 이런 거 듣고 이제 우리 자녀의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그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있는지도 이제 알아보지도 않고 만약에 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분의 네임 밸류라던가 경력이나 학벌이나 이런 거에 혹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짚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 대형 주식들만 주식이 올라가나요? 저도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주들을 몇 개 갖고 있는데요. 완전히 하방을 치고 있습니다. 반면 알차고 작은 주식들은 안 좋은 장에서도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규모가 크고 유명한 식당만 맛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판도 없고 허름한 식당이 더 맛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런 허름한 식당의 그 셰프님들, 주방장님들께서는 르꼬르동 블루라던가 막 화려한 호텔 경력이나 이력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들을 유명한 맛집으로 인정해드립니다. 예, 유명한 셰프님이라고 인정을 해드리죠. 그런데 왜 학원이나 인강이나 입시는 대형 학원, 유명한 학원, 네,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곳만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학력이나 경력이나 뭐 요런 걸 보고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내 자녀와 맞는지를 보고 들어가셔야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이상의 자격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국어를 가르치려면 국어 관련 학과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 교육이나 국어 공문을 나와서 그리고 이제 최소 경력 한 3년 정도 고3이나 재수생을 가르치려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밑바닥에서 갈고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최소 요건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그분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실력이나 아니면 자녀분과 맞는지 상성 같은 걸 좀 고려해서 컨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원이나 인강이나 입시파는 유달리 요런 간판에 조금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뭐 우리 자녀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관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번 영상에 좀 짚어드릴 거고 향후에도 이러한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특히 돈 주고도 접하지 못했던 이 바닥의 뒷이야기. 제가 이 바닥에서 한 10여 년간 몸담다 보니까 인간계에서부터 그 로컬 학원까지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다른 학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잘 순화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 대학 진학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대학 진학 후 정보들까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자 5,000분이 모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이벤트, 정말 소소한 이벤트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제가 일정상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지만 한 분만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이나 요 카페에 오셔서 사연 절실한 분들 남겨주시면 한 분께 대면 코칭 1회를 진행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을 해보면 지금 뭐 학원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학생들의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걸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수만땡이나 오르땡 같은 입시 커뮤니티 사이트 막 자주 들어가는 분들 있죠. 사실은 공부 많이 한 친구들보다는 수만땡이나 오르땡 이런 데 들어가신 친구들이 더 큰 문제예요.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특히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여기에 글을 올리는 친구들 자체가 상위권이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은 친구들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다 해보고 나서 좀 안 좋은 얘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중하위권 친구들이 딱 요 글을 딱 처음 봤을 때는 이제 고정관념이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나 교재나 강의나 안 들을 거면 아예 안 들어야 돼. 근데 듣는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평가하면서 들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이 내용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가려내면서 듣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저 사람이 맞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사랑 막 비교를 하면서 혹은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보신 것들을 막 떠올리면서 아, 저런 강사는 저건 거기서 안 좋다고 했어.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깔고 들어가요. 색안경을 딱 끼고. 그리고 어떤 모의고사. 뭐 문제가 좀 더티하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풀면서 나름대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걸 챙겨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고정관념이 형성된 경우에는 아이, 이건 그냥 무조건 안 좋아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쓰레기야 하면서 버린다던가 혹은 제일 안 좋은 게 풀긴 푸는데 이걸 왜 푸는 거지? 에이, 남들이 푸니까 할 수 없이 푸는데 열받아. 막 이렇게 이제 되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한 방에 패스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러려면 본인이 가진 강점은 더 강화하고 약점은 이제 없애야지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강강약무가 안 되고 강한 것들은 오히려 약하게 돼버리고 약한 것들은 더 약하게 되는 강무양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시판을 계속 떠도는 강의 낭인이 돼버려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험 공부를 하실 때는 처음에 듣기 전에 이 강사나 강의 교재가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시고 일단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는 듣는 게 좋아요. 약한 부분을 골라서 그 부분만 다 듣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좀 듣던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불평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듣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학생의 실수인데요. 보통 이제 공부도 잘 되고 다 좋은데 이동 시간이 아까워서 처음에 이제 원장님이 물어봐요. 학생이나 학부모님한테 너 집 거리가 먼데 올 수 있겠냐? 그러면 처음에는 다 온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친구들이 이제 막 지하철에서도 힘들고 막 이러니까 어 너무 힘들어서 이동 시간 아끼려고 저 그만둘래요 그럽니다. 어디 갈 거야? 그랬더니 집 앞에 독서실 간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10중 8구 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막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친구들은 상관없어요. 이런 거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잘 되고 다 좋은데 이동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 학원을 옮기려고 할 때는 조금 한 번만 더 재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오히려 이거는 안 좋은 선택인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네. 11번. 요건 이제 학원의 실수인데요. 잘못인데 대형 학원의 경우에 시스템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매우 바쁘고 아이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질문을 많이 못 합니다. 저도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친구들이 그만두겠다고 해서 왔을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뭐냐면 질문이 너무 많다.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뭐 티켓팅 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데 시스템 자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대형 학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학원을 다니면서 추가로 인강 사이트에 질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선생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 같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국어 수업만 한정해서 본다면요. 애들이 질문을 안 하게끔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7월, 8월쯤에 생각보다 애들이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어 수업의 경우에는 정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국어 수업의 경우에는 단순 문제풀이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재종, 기숙, 독재. 단순 문제풀이.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학생들을 앉혀놓고 수업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의고사를 단순 풀이를 해준다던가, 뭐 수능 기출문제를 단순 풀이해준다던가 이렇게 됩니다.
혹은 현학적이고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을 계속 듣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막 칼라로 돼 있고 손필기 있고 막 하지만 그걸 봐도 뭔가 잘 모르겠는 그런 어떤 수업의 연속의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걸 너무 좋아해. 저도 해보면 요렇게 했을 때 애들이 열광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생각을 하게 하고 사고 과정을 교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물론 저는 싫어하는 길을 갑니다. 좁은 길을 갑니다. 그래서 소수정예로 하는데 대부분의 다수의 강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강의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6월, 7월 되면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예민해지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옆자리 친구와의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사소한 언쟁이 있다가 나중에 크게 번지는데 그게 뭐냐면 급식줄 이제 쎄치기를 좀 한다던가 아니면 복도에서 이제 어깨빵을 한다던가 그냥 지나가면서 쳐다봤는데 갑자기 기분 나빠서 막 싸운다던가 물건을 도둑질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막 형사 고발하고 그래서 수험 생활이 날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좀 있긴 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학원을 가신다면 최대한 조심조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13번째 마지막은 잘 맞는데도 이제 부모님을 생각해서 비용을 아낀다고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의 뭐 학원비나 이런 건 지원해 주려고 하시거든요. 정말 그 자녀가 최선을 다한다면. 근데 이제 자녀도 너무 마음이 예쁜 거죠, 사실은. 근데 중간에 비용 아낀다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그 올해는 그냥 신세 지시고 내년에 갚으세요, 차라리. 올해 대학 잘 가서 알바를 하든지 장학금 받든지 해서 갚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제 나름대로는 전해드린다고 했는데 어떠셨을지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고 대치동 빅마우스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